많은 분들이 가설계 나오면 가설계 도움 받고, 아, 이게 설계 끝이야. 그 가설계안 가지고 설계사무소 가서 이대로 지어주세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설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설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가설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가설계, 중요성과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고요. 1번. 가설계는 매물 결정의 최종 판단 기준이다. 제가 요 가설계 설명을 드리고 실제 가설계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 가설계에 대한 수준이 어떤 건지. 가설계는 매물 결정의 최종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실제 매물 보고서를 보여드렸는데 그런 걸 보시고 최종 결정하기 전에 한번 가설계 맡겨 보셔야 돼요. 예. 그게 최종 검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가설계를 하는 사람은 저 같은 건축사입니다. 건축사들이 가설계를 하고, 가설계는 그래서 이 매물 결정의 최종 마지막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시간 많이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딱 해야 되는 것들이고, 가설계 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런 표를 만들어줘요. 이 표가 뭐냐면 건축 개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런 도면들이 나오겠지만 이 도면에는 어떤 면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물을 그 땅에 짓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1층의 면적 얼마를 지을 수가 있고 2층의 면적을 얼마 지을 수 있고 지하도 있네요. 지하는 얼마 지을 수 있고 뭐 쭉 이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용도는 1층에 지하 1층 뭐 몇 층까지는 뭐 어떤 용도를 넣을 수 있고 또 몇 층부터는 어떤 용도를 넣을 수 있다. 예, 이거는 건물주가 요구를 하고 또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호실, 요게 보니까, 여기 또 각 층별로 한 층에도 이렇게 호실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뭐, 호실 나눴을 때는 뭐, 1호실은 면적이 어떻게 되고, 뭐, 2호실은 어떻게 되고, 요런 것까지 다 해서. 그러면 이게 나오면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요런 면적이, 건축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요 가설계를 받아서 요게 어떻게 사용이 되냐 하면, 결국 중요한 건 마지막에 돈이잖아요. 그죠?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결과는 임대료를 예측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이 땅에서 가능한 임대료. 그러니까 요거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져가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져가셔가지고, 자, 1층에 면적이 요렇게 지을 수 있대요. 그리고 1층에 뭐 호실을 요렇게 나누면은 요렇게 면적 나눌 수 있대요. 그럼 부동산에, 그래요? 그럼 부동산에서, 요 호실, 그러면은 요 임대료 얼마 받을 수 있겠네요. 요 임대료 얼마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집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집계를 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설계. 그에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가설계인데, 어쨌든 제일 앞에 이런 표가 나오고, 두 번째 보시면 이런 정도 수준의 도면입니다. 예, 굉장히 심플하게 만든 그냥 도면이에요. 이런, 자, 도면이 뭐 쭉 보여드릴게요. 자. 예. 이 층별로 이런 도면이에요. 예. 이게 가설계예요. 예. 이게 가설계. 여러분들이 아는, 예. 많이 들어왔던 가설계. 그러니까 이 정도 도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도면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게 뭐 엉터리 도면이 아니라 법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에 대한 것들은, 건축에 대한 법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용적을, 그러니까 그 양을 계산할 수 있는 것 위주로 뽑아놓은 도면인 겁니다. 예, 지금 보셨으니까 이제 가설계라고 하는 거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 보셨어요. 아까 그런 것들, 그게 가설계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연결해 가면, 자, 저게 결국에는 임대료를 뽑기 위한, 실제로 그 땅을 샀을 때, 실제 임대료, 가능한 임대료를 뽑기 위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보통 저희가 계획 설계, 규모 검토 설계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예, 저희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규모 검토 설계, 계획 설계, 이 가설계예요. 그리고 신축 시 법적 가능한 규모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할 때도 여러분들
실제 리모델링 사례에서 뭐 용도 변경하고 뭐 정축하고 뭐 이런 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로 용도 변경 된다, 정축된다, 아무도 보장 못 해요. 그것도 가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거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건축사분한테, 이게 용도 변경, 지금 그때 설해마을에 있는 뭐 밑에 주차장인데 이거 카페 놓고 하고 싶은데 이게 됩니까? 그걸 확인하는 것. 그것이 가설계예요. 리모델링. 그래서 신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설계라고 하는 거는 리모델링이 할 수 있다 없다도 판단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런 거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설계다. 자, 그래서 1번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2번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설계는 가설계일 뿐 본설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건축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꼭 드려보고 싶은데 가설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하셔야 되고요. 근데 가설계는 땅을 산 뒤에는 새로 처음부터 설계를 하셔야 돼요. 가설계가 최적의 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설계를 받아보면 그게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는 최적의 설계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설계는 그야말로 규모를 잡기 위한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는 임대료를 빨리 체크하기 위해서 양적인 것 위주로 법적에 맞는 뽑은 설계이지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는 최적의 설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계를 하고 난 뒤에는 계약 후에는 새로 처음부터 설계를 다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설계 사무실 바꾸셔도 되고 여러 군데 알아보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야기는 여러 가지 설계안이 나온다는 거죠. 예. 아무리 작은 땅이어도요. 제가 봤을 때는 3개안 정도, 4개안 정도 검토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검토를 해가지고 비교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가설계 나오면 가설계 도움 받고, 이게 설계 끝이야. 그러면 건물 다 짓고 나서 그 가설계안 가지고 설계사무소 가서 이대로 지어주세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 후에는 가설계는 계약 전 매입 여부 판단용일 뿐 절대 최종 최적의 설계가 아니다. 계약 후에는 새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가설계는 여기 제가 받는 방법을 가설계는 부동산에서 제공할 경우 유료 내지는 무료로 가설계를 제공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부동산에서 이걸 요구하시는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가설계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들 중에서 일부는 이 설계사무소하고 연계가 돼서 이걸 제공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럼 뭐 돈을 조금 받든지 아니면 안 받든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받거나 아니면 투자자가 직접 알아본 믿을 만한 설계 업체한테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해서 가설계 받아보셔야 되고 땅 계약 후에는 여러 가지 설계 대안을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가설계는 돈 아끼지 마라. 제가 이제 돈 이야기를 써놨는데, 이게 뭐 돈 아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여러분들 몇 억을 가지고 보통 땅이 몇 천만 원짜리는 없잖아요. 솔직히. 예. 근데 이 가설계 한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큰 돈 들지 않아요. 이런 거에 돈 아낄 생각을 절대 하시지 마시고, 예, 최종 판단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